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클리닉입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생생매거진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근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도한 운동, 과도한 어깨 운동 이 오히려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전근개라는 게 이제 어깨에 있는 힘줄인데 그 네. 어깨에 있는 그 힘줄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그 힘줄하고 인대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근육의 말단 부분인데 네. 그 뼈에 붙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띠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그 띠가 뼈를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의 팔다리나 손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네. 반면에 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움직임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뼈들을 많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어깨에 있는 힘줄, 어깨 주위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의 말단 부분이고 어깨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한 띠라고 하는데 사실 뼈와 뼈 사이 하니까 관절도 생각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관절에 있는 그 관절막들이 다 인대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그 근육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요 4개의 힘줄인데 네. 이 힘줄이 팔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4개가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위팔뼈 동그란 부분 머리 부분에 앞쪽이랑 위쪽이랑 뒤쪽에 하나의 기관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팔을 몸통의 앞쪽 바깥으로 벌리게 해주고 네. 또 팔을 앞쪽으로 또 뒤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깨가 그 덕에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인데 이게 다 회전근개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회전근개 4개의 힘줄이 있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다 이름이 각각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팔뼈 머리 부분에 앞쪽에 붙어 있는 거는 견갑하건이라고 하고요. 위쪽에 붙어 있는 거는 극상건, 뒤쪽에 붙어 있는 거는 2개가 있는데 네. 극하건 하는 거하고 네. 소원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개 힘줄이 다 붙어가지고 전체를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주로 흔한 거는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의 위치가 어깨 앞쪽이나 뒤쪽 또 옆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이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 때문에 관절 운동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좀 약화되거나 팔 범위가 커지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 유지도 하지도 못하고 툭 떨어지게 됩니다. 팔을 움직일 때 그 뼈끼리 부딪히는 마찰음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파열의 진행 정도와 증상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염증이나 부분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완전 파열이긴 하지만 자각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의 정도 가지고 병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통해 가지고 병의 정도를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파열되면 이렇게 이제 통증뿐 아니라 그 운동 범위도 좁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파열의 원인이 뭔지가 궁금해요. 역시 운동 때문인가요? 뭐 운동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이제 어깨에 반복되는 많은 사용입니다. 뭐 운동도 될 수도 있고 네. 대부분의 환자군들이 이제 50, 60대를 포함한 그 이상 대 나이대가 좀 빈도가 많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젊을 때부터 이제 수십 년간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서서히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나 변성이 생기고 그 염증이나 변성들이 누적이나 반복되면서 이제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분 파열이 발생하지만
치료 없이 어깨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완전 파열로 진행되고 또 완전 파열 중에서도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젊은 나이대 환자들이 하더라도 일을 좀 무리하게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큰 힘이 작용한 뭐 교통사고나 충격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빈도랑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네.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원장님 설명 중에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난번 정형외과 시간에 저희가 50견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 회전근개가 파열돼도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50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 그래도 네.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관절의 강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제 50견은 이제 관절에 강직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굳어 있어가지고 네. 움직이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하려고 해도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팔을 좀 들어 올려줄게라고 해서 도움을 주려 하더라도 굳어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통증만 너무 심합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강직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힘이 안 돼서 못 올릴 뿐이지 굳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이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남이 도와주려고 올려보면은 올라갑니다. 움직임이 다 되기 때문에 네. 남을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지는데 어깨 움직임이 잘 안 된다 하는 네.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을 좀 많이 생각하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장년층께서는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파열이 됐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나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거나 완전 파열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를 하면 뭐 약물을 복용해 본다든가 뭐 주사를 좀 맞아 본다든가 이용해서 통증도 줄이고 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고 파열이 좀 진행되지 않게 진행되더라도 느리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증상이 좀 지속된다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술을 고려해 볼 수 네. 있고 파열 범위가 크다면은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큰 파열을 그냥 두게 되면은 기능이 더 떨어질 수 뿐만 아니라 커져가지고 수술을 하더라도 완벽한 봉합이 좀 힘들고 봉합하더라도 재파열 확률도 많이 높아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관절의 뼈 부분, 연골 부분까지도 손상이 진행 같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확률도 많이 높아집니다. 네. 수술이 예전에는 병변 부위를 절개해가지고 뭐 좀 많이 째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파열이 크다 하더라도 다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 수술하면은 이제 1cm 정도 작은 구멍만 몇 개 만들어가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절개 부위도 작고 손상도 적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짧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팔, 손 이런 걸 우리가 매일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수술을 망설이실 것 같아요. 수술 후 재활이나 치료 기간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네. 수술 후에 이제 파열 크기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고정한 기간 달라지는데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8주 정도까지 그리고 보조기 착용 기간은 한 그게 1,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어깨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봉합된 힘줄이 아물어야 되고 뼈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꼬매자마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런 시간을 주는 거고 파열 범위가 클수록 당연히 고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 2개월 좀 지나가지고 보조기를 풀고 나면은 장시간 동안 어깨 관절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많이 굳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고 난 직후에도 바로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수동적으로 기계나 다른 사람 도움 좀 받아가지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서서히 회복시키게 되고 어느 정도 운동 범위가 많이 회복되고 나면은 그 뒤부터 한 2, 3개월 정도 능동적인 자가 근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근력 및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 고정 기간부터 기능이 좀 많이 회복될 때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5, 6개월 정도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꺼려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군요. 한번 파열되면 길게는 6개월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 하니까 우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방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회전근개 손상은 힘줄 염증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 반복된 힘줄의 염증과 변성들이 진행되면 결국 이런 질환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막 들어야 하는 활동 같은 거라든가 네. 뭐 수영이나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까지 어깨를 좀 위로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당기는 행위 같은 거 네. 이런 걸 좀 많이 줄여주시고 네. 자기 능력에 맞게 과하게 하지 말고 능력에 맞게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용이 많은 일이나 운동을 하기 전에 또 그리고 하고 난 후에는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 해주고 평소에 어깨 주위 근육들을 좀 가볍게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강화를 좀 시켜준다면은 반복된 어깨 사용을 좀 하더라도 그런 염증이 일어날 확률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과도한 운동이라든가 어깨 사용 시 미리 스트레칭 같은 게 필요하다는 점 예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 받고 있는데 미리 받은 그 질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팔에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염좌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러셨는데. 네, 힘줄의 단순 염증이나 염좌라고 하면은 대부분 1, 2주 정도 쉬어주면서 뭐 필요하다면 진통 수염제 같은 거 좀 먹고 나면 호전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뭐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고 다른 어깨 질환도 감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만 이제 그에 대한 걱정에 좀 따른다면은 나이대를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회전근개 파열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대부분 반복된 많은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손상이기 때문에 네네. 30, 40대 정도 나이대라고 하면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힘줄의 염좌, 염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이대가 젊다고 절대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진 않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나 팔을 좀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거나 어깨에 무리 되는 운동을 좀 수년간 오래 해온 분이라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50, 60대 나이대의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잦은 통증이 좀 발생하거나 씌워줘도 좀 호전되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엑스레이는 단순 뼈를 보는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힘줄 확인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라든가 MRI 같은 걸 촬영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MRI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촬영할 필요까지는 없고 간단히 초음파 같은 걸 촬영해서 확인해 보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결과가 좀 안 좋다면은 그 뒤에 MRI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그 심한 경우는 아까 수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수술 전에 수술이 아니라면 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운동을 일체 금해야 하는지 혹시 또 반대로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일체 금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움직임이 없다 보면은 강직이 와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50견, 굳음까지 동반돼 버리면은 통증뿐만 아니라 강직도 너무 심해져가지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파열이 있거나 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완전 파열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운동이 좋은 건 아니고 무거운 무게를 좀 사용하는 운동이나 어깨를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어깨 관절이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 정도의 운동을 하면서 근력이 많이 빠지지 않도록 가벼운 근력 운동을 좀 하면서 본래 움직이던 가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앞에서도 얘기 드렸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 정도와 증상은 전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경하다고 해서 활동 조절 없이 일을 계속하거나 운동을 계속한다면 파열이 진행되는 것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몸에서 힘들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을 조절하거나 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1, 2주 정도 조절해 보았는데도 계속 불편함이 있거나 좋아졌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재발한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검진도 좀 받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형외과 진료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더 심해지니까요. 조금 아프다 싶으면 전문의와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원장님 진료 보시다가 지금 급하게 옷도 못 갈아입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곤 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